그래서 이게 요 부분에 요 부분이 그때 당초에 요렇게 네. 여기까지가 기존 건물이고 요 옆에는 요거는 그때가 2층 건물인가 요렇게 앉아 있었어 구 건물이. 요걸 철거해 내고 요만큼 증축을 하면서 기존 건물과 인제 합하게 된 거지. 그런 내용이고 요거는 배치도 뭐 이거는 이제 접근이고 접근 방향을 표시해 놓은 거고 이제 인면도 단면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하 1 층에 지상 5층 건물이야. 지하 1 층에 지상 5층 건물.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게 여기까지가 어 요게 기존 부분이고 기존 부분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요 우측에 있는 부분을 증축을 해 가지고 이제 기존 건물하고 합쳐지게 된 그런 건물이지. 네 그렇고 요게 인제 실제로 완성된 건물이야. 기존에는 이 부분이 다 인제 뭐 이렇게 석재로 마감이 돼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거를 다 석재도 다 바꿔서 새로 공사를 했고 이 부분은 이제 커튼으로 증축되는 부분하고 이제 의도가 그거였어. 아 증축된 부분하고 기존 부분을 합쳤을 때 '아 당초부터 온전한 건물로 세워졌겠 졌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걸 다 커튼홀로 바꿨어, 이 부분까지 커튼홀로. 그래서 그렇잖아. 이게 뭐 달아낸 건물처럼 보이지는 않잖아. 그지? 전체가 하나의 일체화된 건물처럼 보이게끔 한 게 의도고 이거는 반대편 방향에서 본 거. 자 인제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실시 설계를 해야 되잖아. 2006 년도구나. 2006 년도에 인제 11월 달에 실시 설계를 했는데 화면을 보면은 보면 목록표고 건물이 연면적이 에 전체 합해 가지고 8,700 예 제곱미터 정도 되고 어 지하 1 층에 지상 5 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일부는 철근 콘크리트죠. 일부는 여기에 인제 이 요구받기를 헬리콥터장을 옥상에다가 놓게끔 요구를 받았어. 왜냐하면은 도봉산에서 이제 등산하다가 추락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구조해서 헬기로 태워서 이 옥상에 올라와 가지고 옥상에서 옥상 헬기장에서 배드에 싣고 내려와서 앰뷸런스 타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이런 체계야. 그래서 옥상에 헬리포트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이런 거는 개요는 다 넘어가고 배치도가 이렇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 기존 부분이 요만큼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축 부분이고 된다 이거지. 전부 다 이게 여기는 소방 훈련장 막 이 밧줄 타고 내려오는 그런 훈련하는 데 있잖아. 그런 거고 여기는 대남버스 타고 군안 훈련장도 여기 또 있고 여기 이게 다 운동장이야 나머지는 다 운동장. 그렇게 돼 있어. 법적으로 공개 공지가 필요해서 이 건물을 증축하면서 여기 공개 공지를 이렇게 만들었고 음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으면은 시민들한테
조그마하게 공원처럼 만들어서 내주게끔 돼 있고, 바로 옆 건물 상현 빌딩 보쌈 원할머니 보쌈 건물 옆에서 보면 코너에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그게 이제 공개 공지야. 음. 다 알걸? 음. 그지 요게 이제 부분 배치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게 이제 여기가 기준이 돼 가지고 기존 부분, 중축 부분 이렇게 되고, 이제 이게 1 층의 기존 건물이 다 차고야. 그 소방차 차고라고. 이런 소방차 차고는 나중에 인면도에서 단면도에서 보겠지만은 이제 차의 그 재원이 높이가 한 3m 뭐 60, 70 되니까 그거에 맞춰 가지고 출입구 사이즈가 결정이 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해. 그리고 이제 증축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코아 하나 넣고 계단 하나 넣고 방풍실 여기 부출입구 들어가고 운동장으로 나가는 부출입구고, 여기는 인제 역시 소방차. 이게 인제 요거는 도봉소방서의 차고가 되고, 요거는 도봉소방서에도 에서도 각 동마다 그 소방 파출소들이 있잖아. 어. 요거는 인제 요 지역의 소방 파출소에 해당하는 고 차고지. 그러니까 소방차도 있고 뭐 구급차도 있고 보트도 있고, 이거는 보트는 이제 순환 구조 활동하는 데 쓰는 이제 그런 보트야.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인제 차고가 1 층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2 층으로 올라가면은 이거 그거지. 평면도는 뒤에 나오지. 대지 종횡 단면도. 이건 이제 일반 단면도를 종단면도, 횡단면도를 이용해 가지고 대지와 도로 경계선과의 떨어진 거리 이런 게 표현하는 게 이제 요거 대지 종횡 단면도야. 알아두면 되고. 여기는 뭐 예 일조권도 해당이 없고 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 있지만은, 주거 지역의 일반 건축물이라면은 일조권 사선도 표현이 되고,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떨어진 거리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게 인제 대지 종횡 단면도지. 요거는 현황 측량도, 이거는 토목에서 이제 대지 레벨 측량한 거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어 지작물도라 그래 가지고, 이게 지작물도가 맞지? 음. 언젠가 지하 굴착을 포크레인이 지하 땅을 파면서 도로를 파면서 가스관을 파손해 가지고 가스가 누출되고, 또는 상수도관이 누출되거나 이래 가지고 물이 막 뿜어져 나오고 이런 사고들이 인제 종종 있어 왔어. 그래서 에 관에서 인제 이거를 설계하거나 신축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때에 굴착 공사를 수반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이 지작물도를 그 제출하게끔 해 가지고, 수도관이나 가스관이나 이 하수도관이나 이런 것들 지작물들이 지하 매설물들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서 설계하고 공사하도록끔 했기 때문에 인제 이것이 들어간 도면이 되겠어.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적도고, 지적도는 요즘은 인제 뭐 거의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요즘 다 지적이 뭐 전산화돼 가지고. 그다음에 흙막이 공사, CIP 공법, 이거 뭐 가장 흔한 공사죠 이게. 흙막이 공사고, 이거는 부대 토목 쪽에서 우리가 다 해 주기 때문에, 외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할 일은 없어요. CIP 상세도, 그다음에 흙막이 상세도고, 이건 부대 토목에서 다 외주해서 우리가 받아오니까 우리가 작성할 일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조경 계획도, 우리 조경 계획은 우리가 어지간한 건물은 우리가 직접 설계를 다 하죠. 규모가 있는 뭐 아파트 단지의 조경 설계라든가 이런 건, 공원 설계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조경기술사라고 하는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분야의 조경기술사 사무소에다 의뢰해 가지고 우리가 외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지간한 중규모 이하 건물은 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다 처리를 해요. 그래서 대지 면적이 얼마고 연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대지 면적이 200 제곱미터 미만은 조경 설계 대상이 아니고 조경을 안 해도 되고, 대지 면적이 200 제곱미터를 넘어가면 조경 설계를 해야 되는데,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서 조경 비율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이면 5%, 1000제곱미터에서 2000제곱미터까지는 10%, 2000제곱미터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이 대지면적의 15% 이상을 하게끔 보통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이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가 넘죠. 넘으니까 아까 7000인가 8000인가 그랬잖아요. 8700 얼마네요, 연면적이. 그래서 이 적용계획표를 보면은 적용 면적, 우리가 적용 면적을 얼마를 확보해야 되는지가 대지 면적과 연면적이 연관돼 있어. 그 대지 면적이 이 10,000제곱미터고 연면적이 8,000제곱미터니까, 연면적이 8,000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넘어가니까 대지 면적의 15%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나오는 것이고, 그랬을 때 15% 하면은, 자, 적용 비율이 15.88%로 우리가 만들었네요. 설계를 했네요. 그러면은 15.88% 이 1276 제곱미터라고 하는 조경 면적이 나오는데, 이 조경 면적 1 제곱미터당 교목은 0.2 0.2 그루. 그러면 전체 그 교목의 그루 수가 346 그루가 나오겠죠. 그래서 상록수는 뭐 몇 그루, 낙엽수는 몇 그루라고 하는 게 이제 비율이 또 이게 조경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면 돼. 근데 이때 당시에는 조경 기준이 아마 없었을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 뭐 기존이 346 그루가 있고, 요번에 식재하는 게 낙엽수 6 그루만 더 식재하면 그런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합계가 352 그루. 관목은 1 제곱미터 조경 면적 1 제곱미터당 1 그루씩 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1726 그루를 심어야 되고, 그중에 240 그루를 요번에 심었는데, 기존에 1726 그루가 있고 우리가 요번에 240 그루 해서 합계 1876 그루 요렇게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그루 수에 맞춰 가지고 인제 식재 계획표라는 거에 보면은 나무 인제 종류에 따라서 소나무, 수목, 느티나무, 홍단풍 요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해서 심게 되는 나무가 느티나무, 홍단풍인데, 느티나무 6 그루 이렇게 심게 되었고, 관목은 요번에 심게 되는 게 낙엽수만 240 그루 심게 이렇게 되었고, 지피류는 잔디하고 맹문동 이렇게 해서 적용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그다음에 인제 바닥 면적 산출도, 이거는 인제 벽체 중심으로 해서 면적을 산출을 해서 산출 근거와 결과값을 이렇게 기재해 주면 되고, 이걸 다 층별로 나누어 가지고, 요거는 지하층이고, 요거 1 층이고, 2 층, 3 층, 그다음에 4 층, 5 층도 어디 뒤에가 있겠죠. 아이고, 이게 오다가 말았어. 자, 여기에는 이제 4 층, 5 층, 그래 가지고 합계가 어 남아 있나? 요것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합계가 표시가 안 돼 있네. 이래 가지고 합계를 내 줘야 돼. 합계를 내 줘야지 전체 지하층이 얼마고, 면적이 몇 제곱미터고, 지상층이 얼마고, 그다음에 총 합계가 면적이 몇 제곱미터 하는 게 합계가 나와 줘야 되고, 또 하나 나와 줘야 될 게, 여기는 지금 건축 면적 산출 근거가 안 나와 있는데, 건축 면적 산출 근거도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건폐율도 산정하고 이 지상층 면적을 가지고 용적률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같이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얼렁뚱땅 넘어간 것 같아. 이거 기존 건물이고 뭐 증축되는 게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랬는지 그냥 넘어갔네. 그다음에 이제 실내 제로 마감표 각 층별, 실별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바닥, 걸레바지, 그다음에 벽, 천장, 그래서 바탕은 뭐고 각 부위별로 바탕은 뭐고 마감은 뭘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 또 인제 천장고도 어서 오시오. 네. 어서 오시오. 음. 들어가시오. 음. 이게 천정고도 인제 그거 써 주면 좋고. 아이 뭐 물 줄까요? 있어요? 물이 제일 좋아. 커피고 뭐고 이런 거는. 그래서 인제 기존 부분에 실내 제로 마감표가 이렇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증축 부분에 또 마감은 뭐냐. 증축 부분. 그래서 각 층별로 또 실별로 부위별로 그러니까 층별, 실별, 부위별 요렇게 해서 마감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인제 외부 마감은 또 어떻게 하느냐. 외벽, 지붕, 창호, 캐노피, 5층 데크, 바닥 포장 뭐 이렇게 외부 마감을 뭘로 할 건지 다 이렇게 설계를 해 주면 돼요. 그리고 실내재료 마감표가 짜졌으면은 이제 실내재료 그 마감에 대한 상세 도면이 들어가야 되겠지. 이렇게 실내재료 마감표에서 우리가 기호를 여기다 넣잖아요. 상세 번호라는 걸 넣잖아요. FB-1 해 가지고 상세 번호를 넣어 주면은 그 상세 번호를 따라가면은 이렇게 FB1 이라고 하는 그 기호의 상세는 100 밀리 묵은 콘크리트 치고 와이어 메시 8에 150 짜리를 넣고 그다음에 이 스토피드를 대서 세라믹 페인트하는 걸레바지고 그다음에 인제 이건 걸레바지 상태이네. 걸레바지하고 바닥하고. 나머지 것도 다 마찬가지야. 기호에 맞는 컨디션을 바닥과 걸레바지와 벽체와 천정을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그 상세 도면을 그려 주면 되고 이 상세 도면은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건축 설계 정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아주 우리 사무라든가 정림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하는 상세 도면들이 유료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걸 그때 거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 현장에 맞게 편집을 해서 쓰면 돼. 거의 뭐 어떤 거는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설계하는 게 인제 예를 들면은 거기에서 표현한 거는 뭐 이게 걸레바지 높이가 80이 아니라 100 이다 라고 돼 있으면 우리는 80 으로 하고 싶다. 아니면 더 얇실하게 한 60 정도로 하고 싶다. 우리가 인제 설계하는 거에 따라서 요런 거는 인제 수정해 가지고 쓰면 되겠죠. 음. 그렇게 마감 상태도를 하면 되고 어 여기서 좀 특별하게 볼 거는 F7 번 이 강당 마감인데 강당 바닥 마감인데 에 콘크리트 슬라브 위에 방진 10 T짜리 방진 고무를 깔고 멍에를 놓고 그다음에 멍에가 900 간격인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거. 보통 이게 프로토타입은 멍에가 900 간격으로 놓이고
그 위에 장선이 450 간격으로 깔리고 합판이 들어가고 마감재가 들어가는 뭐 그런 게 인제 가장 표준적인 방식인데, 이거는 바닥에 콘크리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 멍에는. 그냥 장선을 뭐 예를 들면은 45에 곱하기 60 짜리를 A 450 간격으로 깔고 위에 합판 깔고 이렇게 마감을 하는 게 보통인데, 이게 강당이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울리니까 요거는 좀 방진 고무도 깔고 요렇게 했는데, 요 간격은 쪼끔 의심스럽네. 900 간격에 놓고 마루판을 깐다는 게, 물론 내수합판을 까니까 뭐 900 으로 해서 안 될 거는 아닌데 간격이 좀 넓다 하는 생각은 드네요. 한 600 정도로 해도 되기는 될 것 같은데. 고런 건 이제 설계해 나가면서 우리는 얼마 할 거냐 간격을, 뭐 어떤 하중이 이 마룻바닥에 실리느냐, 운동하는 거냐, 뭐 단순히 그냥 강의하는 공간이냐, 세미나하는 공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농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튼튼하게 해야 될 거니까 고 실의 용도, 쓰임새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거 여기 강당은 거의 뭐 전 직원 모아서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행사할 때 뭐 외부 손님들을 좀 초빙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대강당 기능이지 뭐 체육관 기능은 아니기는 해요. 마감표가 그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앞에서 본 거는 바닥하고 걸레바지를 본 거고, 요거는 에 그 이 의미가 그거예요. 플로어하고 베이스하고 이렇게, 그 바닥하고 걸레바지라는 그런 약자예, FB가. 그다음에 요거는 C하고 W는 실링하고 월이라는 거 얘기죠. 그죠? 천정, C는 천정, 월은 벽. 그러니까 벽체하고 천정 마감이 어떻게 맞물리느냐 요거를 보여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천정이 티바의 흡음 판넬이고 뭐 벽체도 또 흡음 판넬이다, 뭐 아니면은 여기에 플라스틱 천정제가 붙고 여기는 미장 마감에 뭐 지정 마감재다. 요렇게 천정하고 벽체가 어떻게 물려서 마감이 되느냐 고거를 표현하는 게 인제 요 예 실내 재료 마감표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인제 평면도인데, 우리가 평면도를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신축하고 달라. 더 어려워. 신축은 그냥 없는 데서 새로 만드는 거니까 이것저것 표현할 거 없잖아. 우리가 설계한 신축 건물에 대해서만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기존 건물을 탁 털어내고, 그것도 다 털어내는 게 아니야. 기존 건물을 여기에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 써 있죠. 요까지는 증축 부분이고 요거는 기존 부분이고 증축 부분이다. 그럼 요게 인제 기준이 되는데, 기존 부분을 살려 놓고 증축 부분은 증축에 해당하는 요 기존 구조물을 철거를 해내야 된다고. 잘라내기. 떨어져 있으면 그냥 철거하면 되겠지만 붙어 있으면 이게 잘라내 가지고 철거를 해야 돼. 리모델링, 증축 리모델링에서 인제 주의할 게 그런 부분이라고. 그리고 옆에 기존 소방학교가 있는데 이놈하고도 붙어 있어요, 여기가 건물이. 근데 요 섹션을 보면은 이 철거 대상 건축물의 기초가 여기 이만큼 둘러붙어 있고, 그다음에 옆 건물 기존 소방학교의 그 기초도 여기에 또 둘러붙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잘라내야 돼 여기에. 커팅을 해야 된다고 여기를. 여기까지 딱 커팅을 해. 기존 소방학교 건물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주의하면서 요놈을 잘라내야 된다고. 요게 인제 부분이 철거되는 부분이고, 여기도 또 마찬가지야. 여기 보면은 기존에 파일 기초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기존 건물에
이 기존 건물에 파일 기초가 있는데 우리 걸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요 빗금친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 거지. 요 구조 검토해 가지고 요거 잘라내도 기존 건물에 영향이 없는지 검토를 받아 가지고 '이상이 없다. 잘라내도 되겠다.' 하면은 이제 요 부분을 면도칼로 잘라내듯이 냅니다. 뭐 현장에서 우리 성우 씨가 현장 봐서 알겠지만 잘라내는 거 잘 잘라. 집게로 딱딱 집어 가지고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아니면 콘크리트 쏘로 잘라내기도 하고 잘라냅니다. 요게 그러니까 신축에 비해서 아주 난공사야, 요런 면에서. 그래서 더 어려워.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신축 공사 설계하는 것보다도 리모델링 공사, 증축 공사 이런 거는 돈을 설계비를 더 받아야 돼, 사실은. 근데 오히려 덜 준다니까, 이게 이상한 관행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엊그제 제출한 속초 종합체육관 그것도 그런 것들이 더 어려운 거야. 기존에 건물이 있는 데다가 기존의 건물이 지하층이 층고가 6,400 인가가 되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증설하는 거 아니야. 요 중간에다가 바닥을 딱 걸어야 되는 거야. 기존에 있는 기둥에다가 앙카해 가지고 골조를 일체화 시켜 가지고 증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구조 검토도 좀 면밀하게 필요하고 설계할 때도 그런 점을 주의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마감이 에 어떻게 달라붙느냐 이것도 중요해. 그리고 기존 건물하고 구조적으로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는 게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기초 구조도 서로 달라지고 기초 레벨도 다르기 때문에 부동 침하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고놈을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시켜. 그러나 한 덩어리로 만드는데 완전히 분리시켜 가지고 예를 가령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저기 어디 초등학교도 그런 게 있는데 기존 건물이 여기 있고 여기에다가 가령 이렇게 앙카를 딱 하고 요놈 앙카까지만 딱 여기 기존 건물에다가 일체화 시킨다고. 그다음에 여기에 흰 색깔을 달리하면은 네. 네, 여보세요? 네네네. 네네. 제가 어제 밖에 있어가지고 도면을 못 봐가지고. 네. 도면 봤어요. 네네. 그게 네. 역시 인제 그 법원에 이제 내가 감정하는 건인데 네. 그 건물을 보면은 1 층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2 층에도 있고 3 층은 화장실이 또 없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4 층에 또 있고 그런데 네. 그 1 층에 보면은 그 화장실 옆에 보면은 이 수직 샤프트가 있죠. 네, 맞아요. 네. 그게 인제 그래서 수직관은 기존에 있는 걸 그냥 쓰면 되고 네. 새로 만들어지는 화장실에 수평 배관만 해서 연결해서 끼우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존에 건물이 있는 건가요? 기존 건물이에요. 기존 건물인데 네. 화장실 부분을 인제 리모델링을 하다가 보니까 네. 변기 위생기구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내준 도면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네. 예. 그 위생기구 위치에 맞춰 가지고 수평 배관만 이렇게 배관을 해서 수직 샤프트까지만 꽂아 주면 되는 일이거든. 네네. 네. 그러면 도면이랑 내역이 같이 필요하다는 아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도면이 필요 없고 네.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제 그 배관 이설에 대한 비용이 얼마냐가 인제 관건인데 네. 예. 그러니까 위생 배관하는 것이 금액이 얼마냐 요걸 지금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면이 있나요, 지금? 도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 도면 변기 위치를 파악해 가지고 네. 그 배관 길이는 그냥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이 변기 위치가 그렇게 놓였을 때에 네. 배관은 대충 어떻게 경로가 어떻게 되겠다는 게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걸 감안해 가지고 그냥 배관 길이를 산정하면 돼요. 아주 정확하진 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좀 대략적으로 넉넉 잡아서 약간 잡아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약간의 여유를 봐 가지고 잡으면 네. 될 것 같고 네네. 그랬을 때 이제 1층 화장실 공사비 얼마, 그다음에 네. 2층 얼마, 그다음에 4층 얼마 요렇게 좀 구분해서 금액을 나한테 좀 알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이게 필요하신 일정이 언제까지이신 거죠?
일정은 뭐 이달 말에 내가 제출하면 되니까 네. 다음 주 중으로 주면 되는데 요거 한번 금방 되지 않을까요? 시간 걸리나요? 다른 일 일단은 제가 때문에. 도면이라도 대략적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네. 산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게 필요하신 게 그때 말씀하신 게 배수배관만 말씀하셨었거든요. 네네. 배수배관만 있으면 되나요? 배수배관만 있으면 돼요. 급수는 그냥 어떻게 그냥 쓰는 것 같더라고. 저희가 인제 그 종류가 위생에서는 네. 급수하고 예. 배수하고 오수가 있거든요. 배수하고 오수를 해야지 그러니까. 배수하고 오수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 네.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 작업해서 필요하신 이번 지금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제출해야 되는 시간이 네. 이달 이달 말쯤이니까 말이 네 이달 말이 지금 금요일 날이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네 어 31 일이 금요일이라서 그러면은 한 뭐 수요일까지 될까요? 네 일단은 그렇게 맞춰 드릴게요. 그 비용은 얼마 드리면 돼요? 어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건지. 요번에 이거는 내가 비용 얼마 못 받아. 그래서 네네네. 최소 금액으로 해 주세요. 네 금액 말씀해 주시면 될 수 있으면 맞춰 드릴게요.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하는 한강교회 회당에서 합창실이 없지? 만들 필요 없어. 그냥 금액만 알면 되는데 내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얼마 이렇게 하기에는 좀 에, 시공하는 사람 쪽하고 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설비 전문가한테 내가 금액을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그 정도 배관이면 뭐 대관공 하루만 하면 다 할 일인데. 그거 아니야. 저 상수관 아니야. 급수 아니야, 급수. 스프링클러 같아? 음,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따로 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화장실에 오수하고 배수. 음. 그래서 요까지는 기존 건물에 앵카를 딱 해놓고, 여기다 위에 이제 철골 구조물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요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이 격이, 여기가. 요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거는 구조에서 이제 방침을 정해주고 자기네들이 그 디테일을 주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다가 그냥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초 잘라내는 게 이런 게 조금 어려웠어. 그 다음에 음 까다로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요 부분이 증축이니까 요게 이제 구조적으로는 완전히 세퍼레이터 되는 거지. 여기가 딱 세퍼레이터 돼가지고 어, 기존 기초하고 증축되는 부분에 기초하고 뭐 별다른 거 없어. 그냥 공구리 칠 때 합판 하나 딱 끼워 놓고 치면은 되니까. 음. 이제 어느 경우에는. 네. 네 혹시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네. 이게 1층 밑에 피트층이 있나요? 지하층이 있어요. 지하층 있고 예. 그리고 이게 연면적이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연면적은 내가 도면을 봐야 아는데. 네네. 그거 나중에 보시면 그때 한번 보내주세요. 그게 왜 필요한가요? 대략적인 규모를 어느 정도 되는지 보려고. 화장실만 보면 되지 뭐. 네네. 일단은 그거는 화장실만 일단 작업하긴 하는 건데 네. 전체적인 규모가 건물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려고. 음. 나중에 내가 카톡으로 하나 드릴게.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하 증축되는 부분은 여기는 기존 지하층은 뭐 식당이 직원 식당 있고 인제 뭐 기계실 있고 전기실 있고 그런데 증축되는 부분은 이제 증축되는 부분에 기계 설비를 위한 펌프실 들어가 있고 뭐 구조 구조대 창고하고 또 이게 이 소방 파출소 이게 인제 방학 파출소거든. 요 부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는 인제 도봉 소방서 본서고 왼쪽에 증축되는 부분은 도봉 소방서 내에 방학 파출소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고 부분에 인제 창고고 고렇게 돼 있어요. 1 층으로 올라가 보면 자 인제 이렇게 증축되거나 리모델링 할 때는 반드시 철거 부분을 표시해 가지고 철거 물량을 뽑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 그래서 이것도 비상계단 철거고 기존 구조대 부분 2 층 2 층이었나 3 층이었나 모르겠는데 이게 기존 부분을 철거해 내고 새로 인제 증축하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고 1 층에는 이게 다 지금 착오로 돼 있고 어 그게 1층 상황이에요. 기존 부분 이제 증축 1층 평면도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요거는 인제 철거하고 새로 지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도봉소방서의 방학파출소의 차고 이거는 본서의 차고 이제 본서의 차고 차량들이 인제 이 소방차가 종류별로 다 있어. 그래 가지고 이게 설치할 때는 이제 이런 소방서에서 차량 재원을 줘요. 그래서 높이가 얼마고 뭐 폭이 얼마고 이런 것도 주니까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인제 작도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여기는 뭐 1 호차 써 있네. 1 호차는 뭐 소방서장차지 뭐. 그다음에 보트, 순환 구조를 위한 보트, 뭐 구급차, 구급차 그다음에 뭐 운반차 뭐 운반차인가 물차인가 물차도 있고 뭐 발전기도 있고 구조버스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되고 음 이때 당시에 2006년 당시에도 지금 장애인 시설들이 이렇게 들어가 줘야 해. 장애인 화장실 들어갔고 그것이 바로 인제 그 옥상 헬리포트장에서 산악구조 조난자를 이 군환해서 데리고 와 가지고 옥상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배드가 들어가는 그런 엘리베이터예요. 배드 타고 내려와서 여기서 구급차 타고 저 병원으로 가는 그런 방식이죠. 고 자 2 층에 기존 부분이 있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부분이 이거 캐노피를 철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네. 우리가 원하는 인면 디자인에 맞춰서 캐노피를 철거해 가지고 뭘 새로 만들어 붙이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이건 차고 상부니까 오픈이고 요거는 뭐 어 직원 휴게실하고 직할 대기실이어 가지고 소방대원이 여기가 얘기했죠. 기존 부분이 본서고 도봉소방서 본서고 여기는 방학파출소라 그랬죠. 그 본서 직원 근무자들이 인제 출동하기 전에 이게 대기하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개인별로 이렇게 베드 하나 놓고 옷장 놓고 이렇게 이제 쉬는 공간이라고. 누워서 쉬고 있어 대부분. 출동하면은 막 출동 사이렌 울리면은 이제 뛰어나가 가지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거고. 그다음에 2 층도 인제 이 소방 방학파출소에 이 직원 대기실이 여기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인제 뭐 이 사무 공간이네. 사무 공간이고 요 구도 대장실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구조적으로 민감했어. 여기에 요렇게 소방학교 기존 건물이 딱 붙어 있게 돼 딱 붙어서 있어 가지고
어 구조적으로 여기 구조적으로 띄워 주고, 여기도 뒤에 가서 구조에 가 보면 알겠지만은 이 변이를 서로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변이를 50 으로 봤나 그래요, 우리가. 50분 공간에다가 스티로폼을 끼워 가지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마감을 한 그런 현상인데,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현상 설계할 때에 인제 여기에 발코니 놔 가지고 인제 직원들 나와서 잠깐 뭐 바람도 쐬고 하게끔 인제 해준 것들이 인면에서도 어 어떤 그냥 유리면으로 다 정면을 다 하기에는 너무 메스가 크고 어 하기 때문에 요게 어떤 인면적으로도 좀 변화에 변화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직원들이 쓰는 기능적인 면에서도 쪼끔 어필이 됐던 것 같아. 2층 평면도, 그다음에 3층 평면도도 역시 인제 기존 부분하고 이렇게 증축 부분하고 이렇게 변경 부분하고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게 뭐냐, 기존 부분은 철거되는 공사의 내용을 표현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인제 에 여기 써 있죠. 창호가 철거되고 외벽이 뭐 이렇게 커팅되는 부분이 있고, 커튼을 철거, 요런 것들이 인제 철거 부분들을 우리가 표시하게끔 돼 있지. 그래야 인제 철거 공사비를 산출할 수 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기존 부분도 역시, 이게 기존이 3층 건물이었구나. 기존의 비상계단 철거, 기존 구조대 철거. 음. 철거 내용이 뭔지를 인제 표시해 주기 위해서 기존 도면을 그렸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증축되는 부분은, 기존 부분은 뭐 아까 직할 대기실도 쭉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인제 광학파출소의 체력 단련실, 뭐 여직원 대기실, 구급 대기실, 그러니까 소방서 내에 파트가 인제 그렇게 팀들이 나눠져 있는 거지. 이 여자 직원을 위한 이 대기실도 있고, 그다음에 불 끄는 팀이 있고 구급하는 팀이 있고, 뭐 이런 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급 대기실이 여기고, 음 이 본 건물에는 이제 과 사무실들이 들어가고, 소대 구조 뭐 진압과 내근자들을 위한 공간이고, 그래서 이게 본 건물도 거의 뭐 골조만 그냥 쓰지 마감을 다 다시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일이 복잡해. 물량 뽑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여기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나중에 에 가설 어디에 막 그게 들어가 있을까? 이게 지금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직원들이 어디 따로 어디 가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근무를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인제 나중에 가설 합판으로 이렇게 다 작업할 수 있는 폭만큼 가설 합판으로 막고, 그리고 근무는 근무대로 하고 리모델링 공사는 공사대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좀 다소 복잡했지. 그게 3 층이고, 4 층은 역시 기존 부분은 철거 내용을 포기하고 증축되는 부분은 인제 이렇게 돼 가지고, 4 층은 인제 안전체험관이라고 그때 인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건축에서 인제 안전체험관까지 요렇게 칸막이 구역만 해 놓고 끝날 일이었지만, 인제 요 사업이 끝나고 나면,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예산을 짜 가지고 안전체험관의 내부 인테리어를 또 하는 그런 일을 해요. 처음부터 뭐 그러면 내부 인테리어까지 안전체험관 어 시설까지 다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하여튼 뭐 주어진 예산이 거기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공간만 확보해 주고 끝나는 일이었어요. 4 층은 여기는 뭐 역시 과 사무실들이고 요것이 뭐였지? 서장실이구나. 서장실이 그래 이게 서장실이 좀 크다 했어. 이게 소방서뿐만 아니라 모든 이 관청의 어떤 기관장실들은 뭐 몇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그 이하로 해야 된다 하는 행정자치부 내에 어떤 기준이 있어. 그래 가지고 기관장실은 얼마 뭐 또 또 어떤 가문은 뭐 얼마 이하 뭐 이렇게 다 예산 편성하는데 기준이 되는 표가 있어요. 그 표에 따라서 하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그 표를 초과했어. 근데 들어가 보니까 소방서장 할 만하겠더라고. 방도 크고 또 대기하는 공간 또 따로 만들고 따로 화장실도 만들어지고 부속실까지 있으니까 뭐 좀 제법 큰 벼슬인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렇게 되고 까맣게 칠해 놓은 부분은 뭐냐, 이거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봤나? 법례표 하나 있어 주면 좋은데. 예건 탈의 예방과 이거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부분으로 봤네. 여기 있어. 이거 4 층이 이렇고 인제 5 층에 올라가면은 5 층에 기존 건물이 인제 요만큼이 있는데 요만큼을 새로 증축을 하는데 그 위에 헬리포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받았어요. 그래서 헬리콥터에서 환자를 내려 가지고 배드에 싣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요게 경사로가 필요했던 거야. 그냥 옥상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 와서 인제 이 장애인용 배드용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거지. 고급차 있는 1 층까지. 여기는 옥상 정원이고 여기 뭐 기존에 휴게실 때 쓰는 거고 이게 바로 아까 실내 재련 마감 상태에서 봤던 강당이요, 대강당. 이게 인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바로 옆에가 이게 소방학교가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기존 밑에 층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다 우리가 기둥을 심을 수가 없었어, 구조적으로. 기둥을 심어 가지고 뭐 해결하기 어려웠다고. 그래서 기둥을 여기다 심었는데 나중에 이 전임자 이때 당시에 소방서장은 인제 그건 뭐 잘 모르니까 뭐 얘기가 없는데 후임 소방서장이 인제 이 구조학교의 장으로 있던 양반이 승진해 가지고 여기 소방서장으로 왔는데 나중에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아니 강당에 여기 기둥이 여기 아무리 복도로 쓰는 공간이지만 여기 기둥이 있으면은 강당이 좀 답답하지 않냐. 그냥 무리를 해서 여기다 기둥 콱 박아 가지고 이걸 그냥 뻥 터진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게 낫지. 그게 설계가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나한테 막 따지더라고. 그게 아니고 그 구조를 얘기하게 되게 되면 소방학교에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이래 가지고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설명해 준 기억이 나는데 그렇고. 옥상 가 가지고는 인제 이게 경사로 하고 헬리코프터장 만들어서 했고 그래서 인제 요게 인제 구조적으로 또 여기 애매한 부분이 생겼어요. 여기가 나중에 섹션을 잘라서 보면 이해가 되겠지만은 이게 증축되는 부분에 뼈다귀가 와 가지고 이 기존 건물의 기존 소방서 부분에 5 층을 이렇게 뼈대를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그래서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인제 이게 리포터장이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헬리포터 하중이 이 볼을 타고서 한 3분 한 5 분의 3 정도는
증축되는 부분 쪽으로 하중이 전달되고 한 5분의 2 정도는 기존 건물 기둥으로 전달이 돼 가지고 받는 아주 어려운 그런 일이었어요, 구조적으로. 뭐 구조 우리가 개념만 잡아주면 구조 기술사 사무실에서 다 풀어 주니까 그런 것이었고, 요번 인면도 이게 인제 증축되는 부분과 나눠지는 건데, 이 덧달아낸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덧달아낸 것 같은 인면이 되면은 곤란하다. 뭐 무슨 무단 증축한 것처럼 관공서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미지로 처음부터 의도된 이미지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일이에요, 이게. 정면도고 측면도, 아까 얘기한 소방학교, 이것도 그러니까 소방학교 쪽도 달라붙어 있고 저쪽 본관 건물도 달라붙어 있고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었어. 그다음에 그리고 인제 요 화 화강석 줄눈 나누기 하는 것도 요게 지금 다 지그재그로 물려 있죠. 그죠? 줄눈이. 화강석 한 판이 여기에는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는데 여기는 그 줄눈 가운데도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붙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게 공사하는데 감리도 이제 내가 봤는데 공사할 때 석공사하는 업자가 얘기하더라고. "아 이거 그냥 나란하게 통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거 아니다. 그래 모양이 안 난다." 돌공사에. 그래 가지고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이게 일은 좀 어렵게 했지만은 이렇게 의도한 대로 공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됐고. 그리고 인제 여기 뒤에 창호도 가면 나오겠지만 이게 소방차고잖아 이게. 정면에서 소방차고. 소방차고 출입문들 이거 다 수입산인데 다 이 잡도면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골조만 남겨 놓고 이것도 다 껍데기도 다 새로 했어, 공사를 마감을. 그러니까 기둥, 보, 서라버 이거 빼고는 다 그냥 계단 빼고는 다 딱 새 얼굴로 탄생한 거지. 그리고 일할 때 인제 뭐 항상 이제 문제되는 게 이런 거 통신탑이나 뭐 전선탑 이런 데서 나오는 그냥 선들이 많아. 통신선 뭐 전기선 복잡하게 얽혀 가지고 이 면이 그냥 너덜너덜했어. 그냥 선으로 이거 왔다 그냥 그거 쫙 정리하고 그런 게 보통 어 이게 집 옥상에 있는 이제 탑인데 거기서 선들이 빠져나와 가지고 인제 다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막 너저분하게 돼 있으면 이걸 인제 정리하고 그런 게 인제 어려운 일이야. 우리가 설계에 반영하기도 참 어렵고. 전기나 통신 쪽에서 인제 해야 되는데 일반 단면도와 인제 종단면도가 이렇게 돼요. 여기 보면은 증축되는 부분에 이제 종단면이지 여기 발코니 들어갔고 대강당이고 화장실 그다음에 이 엘리베이터 환자가 여기에 인제 위에 엘리베이터는 이거보다는 더 높게 올라가 있지. 가 가지고 엘리베이터 여기는 헬리콥터 타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여기는 엘리베이터 여기는 구급차 이렇게 병원 연결되는 거지. 중단면도 이게 구조적으로 여기서 인제 딱 끊어져 있는 거고
이것이 불리면 어떻게 되나? 그림이 삐뚤어져 가지고 이상. 불편해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별거 없어요. 구조대창고 차고고, 사무실, 체력단련실, 안전체험관, 대강당 이렇게 돼 있고, 뭐 드라이 에리어 있고 어려울 게 없죠. 발코니 난간이고 뭐. 별다른 건 없어. 이거는 뭐 차고문은 우리가 디테일 받은 거 갖다가 그대로 갖다 써먹은 거고. 한면도에서 조금 유의해야 될 게, 음, 요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단면도 작성할 때 이 외부 인면도상의 수평바의 위치가 이렇게 가는데, 이 천정 레벨하고 블라인드 박스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요런 관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면도에 이제 수평 스테이블 어떻게 요렇게 넣는 거 요런 것들이 음 중요하고. 안면도. 이때만 해도 뭐 직원이 없어 가지고 내가 혼자 다 그랬어 이거. 처음엔. 직원 없이 나 홀로 건축사 하면서 현상 설계만 매달려 가지고 하다가 인제 당선됐는데, 당선되고 나니까 뭐 이거 가지고 뭐 직원을 또 보충하기도 그렇고 그냥 혼자 작업을 했는데, 요런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하죠. 어 여기가 아까 우리가 오른쪽이 본소의 기존 건물이고, 왼쪽이 과학파출소의 증축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끊어져 있어요, 이게. 음. 이것도 다 끊어져 가지고, 자 여기도 인제 끊어져 가지고 익스텐션 조인트가 인제 여기 들어가게 되고, 형태가 나중에 뒤에 가면 나와요. 그런 것이 좀 신경이 많이 쓰였던 부분이야. 비상계단 단면 성수에도 이게 층 레벨이 표시가 안 돼 있네. 층 레벨을 표시해 줘야 되고, 작성할 때에 비상계단 단면 성수도 서울복도. 이것을 한번. 음. 요거구나.
그러니까 1 층이 층고가 최고 이 소방차 높이 때문에 높잖아요, 층고가. 그죠? 2 계층 높이야. 그러니까 이놈을 이게 연결하는데 이게 직할 대기실에서 문 열고 출동하면은 원래는 여기에서 인제 뭐 이렇게 보통 우리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구멍이 동그랗게 뚫려 가지고 가운데 파이프 이렇게 세워 가지고 파이프 타고 쭉 내려와서 출동하잖아. 그렇게 할까 말까 고민을 같이 했었어. 이게 과장님하고. 그래서 '아 그러지 말고 그냥 계단 놓고 계단으로 가자.' 그래 가지고 이 계단 비상계단 이걸 표현한 거구만. 음. 도봉소방서에. 기사님이랑 음. 빵꾸 뚫고 집에서 씩 하고 내려가잖아. 음. 그걸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냥. 그래서 인제 그 비상계단이 인제 철골로 만들었다 이 얘기고 이 구조는 알아둘 필요가 있죠. 디귿 형광의 뼈대로 계단볼을 만들고 그다음에 인제 예 그 앵글 30 각짜리 앵글 대 가지고 뭐 이 3.2T 이 무리광판 깔고 그 위에 공구리 얇게 치고 뭐 이렇게 뭐 노즐 붙이고 이거야. 이게 150 50 미리 무수축 모르타를 깔고 뭐 비닐계 바닥재 까는 게 이거 보통 철골조에서 이렇게 많이 하니까. 예 이 정도만 해도 뭐 그렇게 심하게 퉁퉁거리지는 않을 텐데 그냥 철골 플레이트 물광판만 가지고 하면 퉁퉁거려 가지고 이러면 안 좋 그럴 거고 그것이 인제 코앞 평면도 뭐 코앞 평면 상세도인데 지하층 코앞 평면 상세도 뭐 이제 계단하고 엘리베이터하고 뭐 너비가 어떻게 되고 각종 이 계구부와의 떨어진 거리 뭐 이런 것들 표현되는 건데 이게 뭐 사실 형식인데 그런 걸 해 줘야지.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할 중요한 게 지하에는 이렇게 돼 있고 지하에는 일체로 돼 있네. 사실 이것도 쪼끔 문제야. 이게 방수 때문에 그런데 2 층부터는 이게 1 층부터 끊어져 있죠 이렇게 여기가. 끊어져 가지고 구조적으로 딱 끊어져서 서로 수평 변이를 50 으로 받든가 그래. 기존 부분 중축 부분 해 가지고 여기서 EJ를 여기다 끼워 익스텐션 조인트를 넣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 보면은 설계비를 제대로 받으면은 이런 것들 다 그 이 홀 부분 이런 거 전개를 하면 다 전개 도면을 작성해 주고 그래서 마감이 뭔지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돼 줘야 되는데 설계비를 쥐꼬리만큼 받으니까 이런 거 다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워. 이런 거 막상 전개도를 그려 보면은 이게 '아 요거 끊어지는 건 여기 요거보다는 턱이 쪼끔 더 나오고 여긴 차라리 턱이 요만큼 밀리는 게 좋겠다.' 이런 게 판단이 전개도를 그려 보면은 이제 딱 나오거든. '아 이거보다는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들이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뭐 구청 앞에 있는 허가방 사무실들은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그냥 뚝딱뚝딱 법에 맞춰 가지고 면적 내 가지고 설계 끝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쪼끔 더 우리가 거의 인제 우리가 인제 그런 구청에 앞에 있는 허가내 주는 사무실들 허가방이라고 부르고 그 누구야 또 제대로 설계해 가지고 공사용 도면을 제대로 그리는 이런 설계 사무실들을 디자인 중심의 설계 사무실들을 이제
시공방이라고 부르고 부분에서 부르기도 했는데 허가방 하면 안 되겠지 우리가 설계하는데. 그거 뭐 무슨 재미 있겠어. 돈 버는 재미밖에 더 있겠어. 뭐 설계하는 무슨 낙이 있겠어 그게. 설계도 아니지. 그래서 원칙을 우리가 삼아야 돼. 원칙을 그 중요실들은 다 벽면 전개도 천장 평면도 다 그래 가지고 디자인을 해야지 그게 설계지. 그냥 평면도 한 장 떨렁거려 가지고 마감 재료 써주고 끝내면 뭐 허가방하고 뭐가 달라. 관공서 도면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고. 2층 고압 평면도 쓰지 그런 이런 짓을 내가 혼자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눈 감았는데 말았는데 이게 사실은 타일 줄눈 나누기 다 하고 벽도 줄눈 나누기 다 해야 되고 그게 뭐 중심선에서 떨어진 거리 이런 것도 다 표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계단 치수는 당연히 하고 이런 창문 치수라든가 이런 것도 다 표시해 줘야 돼. 표시해서 물론 여기 안 하면은 골조해서라도 해 줘야지. 구조도면 구조 평면도에서라도 해 줘야 목수가 거푸집을 짤 때 '아 요거 중심에서 이 창문 오프닝이 얼마만큼 떨어져 가지고 얼마짜리 폭의 창문이구나.' 하는 게 그래야 팝 형태를 짤 거 아니야. 그런 지시들이 반드시 인제 들어가 줘야 돼. 아마 뒤에 가면 구조에는 그 표현이 돼 있겠지. 여기는 표현 안 했겠지만은. 2 층. 마찬가지예요. 3 층도 그렇고 확대 평면도지, 확대 평면도. 4 층, 5 층. 단면도에서는 이제 에 층고 그다음에 참가의 높이 그다음에 층고에는 인제 이게 라이즈가 얼마인지 몇 개가 들어가는지 계단 디딤판 철판 개수 요런 게 표현되면 되고 나머지는 뭐 같고 AA 부분 단면도 이건데 이제 요거 물 청소하게 되면은 요게 물 흘러 넘쳐서 계단 저쪽 올라가는 판과 내려가는 판 사이에 틈이 있는데 그게 물 떨어져 가지고 밑으로 뭐 안 떨어지게끔 이렇게 물턱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주는 게 요게 인제 표시해 준 거고 뭐 돈이 좀 있으면은 이게 돌 갖다 이렇게 얹어 놓은 게 제일 편하지. 구조도면 창호 보호도 지난번에도 역시 표현 얘기한 대로 다 마찬가지죠. 기호도죠, 기호도. 창호 기호도 넣고 그 기호도 따라서 가면은 인제 에 이제 창호도 이렇게 그려 주고 창호도에는 이 창호가 들어가는 위치, 프레임 재질은 뭐고 마감 재질은 뭐고 유리는 뭐고 부속 철물은 뭐고 이렇게 이걸 인제 내역을 뽑을 때 이게 있어야 내역을 뽑으니까 이름 오문에는 뭐 도어 체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창호도가 있어야 표현이 그 물량을 뽑겠죠?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김주아 씨야 뭐 어느 정도 학교 수업 생활했기 때문에 알겠지만은 도면 작성할 수 있겠나? 제가 설명하면은 이거대로 해서 상호도니 뭐 평면도니 단면도니 더 그릴 수 있겠어? 네. 네. 만약에 이건희나 옆에 있으면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우 씨는. 아니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이 교육을 하는 건데 성우 씨는 어느 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귀를 다 성호 알아듣는 씨는 알아듣고 있지 성우 씨는. 건축기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물량을 뽑으려면 이게 공간적으로 어떻게 생긴 모양인지를 이해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도면도 그릴 수 있는 거야. 다만 이제 속도가 문제지. 속도는 많이 그려 보면은 빨라져 그냥 그거는.
아마도 저기 봉규 씨도 내가 볼 때는 음 봉규 씨가 그래도 아마 성우 씨보다는 좀 더 나을 거야. 아무래도 조금은 해 봤죠? 설명 안 하고. 설계 CAD로 그려 보기 했잖아. 안 그려 봤어요? 그려 봤죠? 그래서 나는 이게 설명하면서도 '아 이거 알아듣는 건가? 못 알아듣는 건가?' 싶어 가지고. 알아듣는데. 예 그래. 그 여기서 사실은 여기 아까 물어봤잖아. 알아듣는 거 맞냐? 사실은 이런 거 도면 그리는 거 요런 것보다도 요런 건 뭐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팀장이 되고 뭐 이제 실장이 되고 PM이 되고 하려면은 전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내가 빈 땅을 들고서 어떻게 계획을 해 가지고 인면 계획을 또 어떻게 하고, 그래서 실시 도면까지 어떻게 하고, 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까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인제 목적이거든. 고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인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기존에 좀 괜찮은 건물들의 자료를 보고 많이 내가 그 머릿속에다 담아 놓고서 그걸 하나의 요소로서 내가 디자인하는데 이렇게 꺼내 가지고 그때그때 적용해 가지고 어 하는 그런 훈련이 돼야 돼. 그거는 뭐 당장 내가 이렇게 한두 시간 설명해 가지고 된 이 길러지는 역량이 아니고, 그거는 본인이 길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도 괜찮은 건물을 보고 '아 저 디자인 잘 됐구나. 아 저런 면에서 잘 됐구나. 아 저거는 요렇게 했으면 더 나을 뻔했다.' 이런 거를 많이 본인 스스로가 느껴가야 디자인 감각이 자꾸 키워지는 거지,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창호도 늘 뻔해요. 어느 프로젝터이든지 양식은 정해져 있고, 다만 이렇게 창호들을 그리면서 '아 요거는 재료를 뭘로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어떤 시스템을 또 새로운 걸 도입했으면 좋겠다.' 인제 요런 게 설계거든요, 요게. 실시 설계에서 창호 철물은 어떤 걸 신제품이 어떤 게 나와 있으니까 요걸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요런 것들이 인제 실시 설계야. 그냥 뭐 그런저런 생각 없이 막 기존에 하던 대로 타성에 젖어서 도면만 그려내기만 한다. 그러면 설계자가 아니지, 디자이너가 아니지. 그건 제도사지, 제도사. 이 창호들을 보면서도 '아 이런 철물이 있구나. 이런 간격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일관되게 이런 간격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죠? 각 창문이 다르지만. 그래서 건물에 이게 시퀀서라고 하는데, 어느 건물에 들어갔더니 구석구석 디테일이 같은 디테일이 적용되고 있구나. 여기는 뭐 이 스텐바이크 세웠다가 저쪽 난간에 갔더니 뭐 철바위에 또 뺑기칠 했다가, 그러면은 이게 뭐 처음부터 한 번에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중간에 뭐 보수해고 이 자꾸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 디테일을 일관되게 '내가 설계한 건물은 내 디테일은 요거.' 요런 것들을 자기가 추구를 해야지, 그냥 이 도면 저 도면 갖다 베끼기 시작하면 도면 자체가 디자인이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야. 다 똑같잖아요. 그죠? 이게 패턴이. 요런 느낌을 가지게끔 문짝 설계를 했다 이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아니지, 이런 거는 제작이지. 그 문짝도 보면은 뭐 주택 설계하는데 문짝도 보면은 어떤 데는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옛날 그 고전적인 문양 뭐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요런 거에 한때 많이 썼잖아. 뭐 느 옛날에 내가 허가방에 있어 봐서 알아. 늘 그냥 창호도 새로 그리는 것도 아니야. 기존에 있는 창호도 갖다가 그냥 그거 원도 복사해 가지고 타이틀명만 수정하고 갖다가 쓰고 막 이랬다고. 그 설계도 아니야 그런 거는.
그리고 공장 같아. 그래가지고 청사진 구워 제끼고 막 옛날에 그랬거든. 공장이야, 공장, 완전히. 청문들, 그래, 청문 설계할 때도 이런 걸 갖다가 요렇게 프로젝트로 할 건지, 아니면 요렇게 풀단으로 할 건지, 아니면 요렇게 여닫이로 할 건지, 평호도 하나를 그려도 그렇게 설계를 해가면서 그래요, 설계를. 그래서 그 디자인에 욕심을 내야 이제 그런 부분은 발전이 있는 거고, 내가 내외건축의 윤주헌 건축사, 윤주헌 소장님이라고 꽤 그래도 작품을 독창적으로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밑에서 내가 일을 했는데, 한 가지도 그대로 써먹는 법이 없어. 쪼물딱 해서 요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프로젝트마다. 그런, 그러니까 그, 아뜰리에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야. 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게 큰 사무실 가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뭐, 그 작은 아뜰리에 사무실들이 그런 게 재밌지. 설계를 구석구석 해보는 거야. 그냥. 어, 전개도도 그래가면서 그냥, 뱃살 아니면 동숭로 가가지고, 고무신을 막걸리 따라 마시고, 뭐, 지인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음, 그래 그런 사람들이 음, 남자를 예술 그래도 시를 썼죠. 실 많이 썼지. 그 시인들이 보통 가난하거든. 가난한 시인, 그, 어디, 서초구 그 끝다리에 보면 구룡마을 이런 데 보면 비닐하우스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들어있어.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 안에서 살면서 이거 시인이야. 시인인 사람을 이제 같이 어울리면서 이제 같이 시도 쓰고. 근데 그게 그렇게 시를 쓰고 문인들과 어울리고 하더니 결국은 소설가 누구야? 최인호 씨? 최인호 씨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기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결국은 그 서재를 받아가 설계를 하더라고, 윤주원 소장이. 그렇게 그 분야에 몰입을 하더니 그 저명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건축주가 돼가지고 그 설계를 따먹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이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물론 윤주원 소장님은 그런 분은 아니야. 뭐 그 사람이 뭐 돈이 항상 넉넉한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압구정에 현대아파트 살고, 어, 돈은 항상 넉넉한 분이기 때문에 뭐 설계비 몇 푼 받으려고 그런 의도된 동기를 가지고 뭐 시를 쓰고 했던 분은 아니고. 근데 보면은 공사를 하는 놈이나 설계하는 놈이나 자기는 전혀 예수 믿고 싶지 않은데 예수 믿고 싶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나가. 정치꾼들이 또 그런 놈들이 많아. 자기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위장 잠입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가가지고 아주 뭐 신실한 성도인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어, 이교회 드리고 저교회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영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다니는 놈들이 있어.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잘 되겠어. 그래서 이런 건 평면도가 이렇게 굴곡지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평면까지 같이 그려줘서 이제 여기서 뭐 각도가 90도면 90도 이렇게 각도를 표시해주면 요 부분이 요 구간이 요거고, 요 구간이 요거고, 요 구간이 요거구나 이렇게 알겠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제 뭐 우리가 인면에 따라서 창문 모양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이 다 치수가 표현이 돼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인면이 아주 뭐 좀 특별하게 디자인이 된다 그러면은 아예 인면도 자체에다가 창호 치수를 표현하기도 해, 인면도에다가. 물론 고걸 인제 인면도에 있는 창호도를 똑 따와 가지고 창호도에 가져와서 치수를 써 줘도 되지만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어려운 인면도가 있어. 예를 들면은 이 저 건물 외벽의 정면도가 이렇게 껍데기는 네모난데 창문이 요렇게 뚫렸다. 뭐 랜덤하게 막 뚫어 놨어. 이러면은 창문에 가져와서 쓸 수도 있는데 요런 걸 표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 예. 자, 요게 층 레벨이 여기 걸리고 여기 걸렸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얼마가 떨어지고 그 절곡되는 부분이 얼마씩 떨어지고 여기서부터는 또 얼마씩 떨어지고, 이걸 인면도에서 표현해 줘야만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창호도로 이걸 똑 떼 가지고 가져오기가 어려워. 이 창문들이 층에 걸쳐 있기도 하고 이 충남바에서도 물린 게 서로 여기서부터 이 충남바에서는 여기까지 얼마나 물렸는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얼마나 물렸는지 요런 걸 표현해 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인면도에서 직접 창호 사이즈를 표현해 주는 것도 있어요. 인면도에서. 그래야 이해가 쉬울 거 아니야. 커튼월이고. 음. 이렇게 한 선으로 지금 다 가 있잖아요, 보면은. 한 선으로 가 있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프레임이 감춰져 있다는 거야, 유리 뒤로. 실내에서 보면 프레임이 있는데 건물 바깥에서 보면은 프레임은 안 보고 유리면만 보이는 거지. 다만 유리와 유리 사이에 줄눈만 요게 한 선으로 표현되는 거야. 요게 이제 히든 바를 써서 그런 거야. 그래서 창호도를 이제 또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그런 이제 각 이 알루미늄 창호제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공개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프레임 사이즈가 가로 얼마, 세로 얼마가 이렇게 프레임이 공개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몰딩 카탈로그를 좀 보내 달라고 해서 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 예를 들면 동양 알루미늄이다 그러면 동양 알루미늄에서 생산되는 프레임의 형상과 사이즈가 그 몰딩 사이즈가 돼 있는 몰딩 카탈로그가 있어. 그걸 받으면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설계 이용할 수도 있지. 네. 딱 음. 계산표를 딱 음. 딱 안 맞을 때 음. 그럴 때는 그 부분에 마감. 예를 들어서 음. 여기처럼 1575 사이즈가 나왔는데 음. 그 옆에 1275 사이즈가 나왔잖아요. 음. 그럴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주면은 회사에서 생산하는 거는, 이거는 프레임 길이는 그 운반 상황에 맞춰 가지고 예를 들면은 길이가 뭐 3m 라든가 아니면 4m 라든가, 이거는 공장에서 재단을 하기를 원래 생산하는 그 길이만큼 재단을 해서 트럭에 싣고, 트럭에 실어도 그 최대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트럭의 길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최대 생산 사이즈가 있어. 유리면 유리도 최대 생산 사이즈가 있고 이런 프레임도 절단 사이즈가 있다고. 그걸 가져와서 조립하는 거야. 요만큼씩 저 잘라 가지고. 4,000 짜리 가져와서 이만큼 잘라서 쓰는 거지. 자른 음.
그러니까 이거는 자를 필요는 없지. 이거는 정치수대로 4m 이렇게 간격으로 이렇게 잘라서 쓰면 되겠지. 그러나 여기서부터 요 유리 사이즈가 프레임 간격이 요 히든돼 있는 바의 간격이 1275라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이 알루미늄 제조 회사에서 이걸 여기에 맞게끔 뭘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4m 짜리를 알루미늄 바를 가져와 가지고 시내 대리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잘라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 전혀 그런 거 없어. 그건 아니에요. 음. 가령 이런 거는 있겠지. 뭐 유리가 최대 치수가 뭐 지금 3m 얼마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한 5m 짜리를 유리를 쓰고 싶다, 한 판으로. 그랬을 경우는 지금 이제 중원 생산인데 그거는 이제 단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지. 음.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뭐지? 열리는 방향이 개폐 표기가 없는 부분은 픽스다. 결국 개폐부에는 방충망을 설치한다. 이런 거. 자, 풀다운이면은 방충망이 바깥에 외부 쪽으로 설치가 될 거고, 프로젝트면은 내부 쪽으로 설치가 될 거고, 그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 요거 이제 우리가 요런 거는, 자, 이 설계에서 이제 수평 스트립을 이렇게 알루미늄 시트를 접어 가지고 이렇게 에, 넣었는데, 이렇게 알루미늄 절곡해 가지고 이런 모양을 내는 거는 공장 기성품이 아니란 말이야. 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음. 요런 디테일은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설계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해주면, 사이즈를 정해주면 이대로 접는 거고, 요런 거 붙이는 거라든가 요런 바라든가 요거에 전체적으로 구성되는 거, 요런 거는 커튼을 상호 업체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상세 도면을 줘요. 만들어 줘. 그럼 그걸 이제 상세 도료가 첨부하면 돼, 우리가. 근데 커튼홀에 어떻게 접합이 되느냐 하는 걸, 요걸 이제 우리가 봐두면은 다른 프로젝트 할 때도 원리는 다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기역 형광으로 프레임을, 이 수직 프레임을 잡고, 요 기역 형광이라고 하는 놈을 이 콘크리트 보에다가 앙카를 시키고, 요 수직 프레임이잖아, 요게. 요게 수직 프레임 아니에요, 그지? 음. 수직 프레임이 이렇게 쓰고, 요놈의 앵글이 요렇게 여기 붙어가지고, 요 놈은 여기에 보에다 앙카를 시키고, 여기는 요렇게 두 구멍 홀을 내가지고 요렇게 잡아준다 이거지. 그래서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에서 붙들고 있고, 프레임, 수직 프레임을 붙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중 전달 과정을 잘 이해를 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이게 수평 바가 있잖아요. 수평 바가 있고, 요거 놈이 하중이 저쪽 수직 프레임에 전달되고, 또 반대쪽 이쪽 수직 프레임에 전달되고, 이 수직 프레임이 간격이,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죠? 이게 수직 프레임 간격 아니야. 그러니까 이 숨어 있는 요 바는 요 수직 프레임의 하중으로, 수직 프레임 양쪽에 수직 프레임이 딱 잡아주고, 이 수직 프레임은 저 이면에 있는 측면 보에 딱 앙카링이 된다면, 그러니까 힘을, 결국은 다, 이 하중은 다 전부 이 보가 받아서 기둥으로 전달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수평바에서
블라인드 박스가 요렇게 형성되는데 요렇게 붙는 요 마감들 요 관계, 요 앙카링 되는 관계, 요 관계 요것들이 이제 중요한 디테일이지. 여기 이제 커튼홀 도면이기 때문에 커튼홀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사실은 이 블라인드 박스를 어떻게 고정할 건가도 디테일이 아까 내가 얘기한 건축 설계 정보라는 데가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에, 연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강철물을 대 가지고 여기서 하리에다가 이렇게 고에다가 연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그 상세 도면 자세히 나와 있어. 그런 도면은 따로 디테일 우리가 그려줄 필요가 있지. 요거는 문짝의 상세도네. 문짝의 상세도가 뭐 가장 표준적인 형태가 이거지 뭐. 프레임이 요렇게 있으면 여기에 프레임 사실 크게 더 그리면은 프레임이 요렇게 뭐 이렇게 가 있으면은 요렇게 끼워 철판으로.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끼우는 게 있어. 그리고 요 놈을 600 간격으로 콘크리트든 뭐 구조체에다가 앙카를 하는 거지. 600 간격으로. 그래서 이 프레임을 붙들고 있는 거야. 여기 그 표현이야. 앙카 철물 네. 도화의 상세는 이게 거의 다고, 문짝은 뭐 내부에 무슨 뭐 그라스를 충진하고 철판의 양쪽 면의 마감을 뭘로 하고 그런 편이고, 그리고 재료 마감, 재료 분리대 들어가는 게 있고. 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차고문 상세도, 이것도 이제 독일에서 수입한 거였는데 우리가 상세 도면을 거기서 받아 가지고 한 거예요. 음, 소방차고문. 이렇게 요거 올리면은 올리가면 샷다처럼 이렇게 감아 올라가 가지고 요렇게 열리게끔 돼 있어요. 차고문의 부속들이고, 이 차고문은 소방서에서 그 요청을 받았어. 자기네들이 뭐 차고문 이것 각 소방파출소에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다 해 봤는데 이게 제일 좋더라. 그래 가지고 이걸 소개를 해 주더라고. 그래서 받았지. 상세 도면들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화장실 칸막이 상태도, 이것도 뭐 거의 저 회사마다 뭐 도면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결국은 똑같아. 예. 이거 철물도 뭐 다 거의 비슷하고 보면은 뭐 판넬이 이게 20T 짜리인가 그런데 20T 데코 판넬이네. 나무라이트인가 아마 재질이 그럴 것 같은데. 이 화장실 칸막이고, 이것도 화장실 칸막이라고 네이버에 딱 치면은 그 화장실 칸막이 생산 설치 업체들이 쫙 떠. 거기다가 괜찮은 거 골라 가지고 얘기해서 설계 지원하시오 하면은 상세 도면 다 작성해서 시방서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주니까 그거 갖다 쓰면 되고, 우리가 다만 이제 화장실 칸막이를
자, 바닥이 있고 천정이 있어요. 화장실 천정이.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이게 1m 80까지 높이를 해 가지고 이만큼 여기서 잡고 갈 거냐, 아니면은 지붕까지 천정까지 다 올려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은 프레임만 천정까지 올리고 여기는 이렇게 오픈시켜 놓고 할 거냐, 뭐 이런 거 화장실 칸막이 업체 디테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좋은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그 선택해 가지고 어 자료 협조를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해 줍니다. 소변기 칸막이도 뭐 마찬가지야. 요놈이 450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높이는 뭐 여기 1000 인가 얼마인가 1200 인가 1000 인가 이렇게 돼 있고, 기성품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뭐 굳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모양이 괜찮다 싶은 걸 우리가 골라서 쓰면 돼요. 이거를 뭐 내가 얼마나 특별하게 해 보고 싶어 가지고 여기다 뭐 어떤 여자 모양의 뭐를 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무슨 뭐지? 애칭을 넣을 거냐, 어? 디자인할 거냐, 뭐 그런 의도가 따로 있으면은 우리가 디자인할 수도 있어. 그렇지 않은 이상은 상품 써도 무난하고.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는 고런 데는 이제 좀 고런 그런 게 데는 그런 걸 요구해. 음. 디자인이라든지. 요거는 경량 칸막이 상세 도면인데, 경량 칸막이도 이거 내가 옛날에 이 자료 잔뜩 모아 놨었는데 이 회사별로 경량 칸막이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게 자료가 있어, 설계 자료가. 그걸 특히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는 벽산에서 나오는 경량 칸막이들, 벽산 자료 종합 카탈로그 이런 걸 받아보면은 그 설계에 상당히 도움이 돼.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바닥턱, 예, 바닥에 단차가 생기는 부분에 마감이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것이고, 이게 보통 우리가 여기 이제 이게 판넬 히팅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 한 단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보통 집에 들어가면 현관문에 신발 벗고 한 단 올라가잖아. 그럴 때에 이제 문턱이, 이 재료는 뭘로 하고 마감은 뭘로 할 거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상세도를 그려 주는 게 보통이고, 그건 또 재료 분리되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것도 인제 뭐 국기 계양대 상세도, 이건 뭐 거의 갖다 쓰는 방식이니까 그렇고, 요거는 석재 건식공법 뭐 철물 배치 상세도인데, 요게 음 이게 내가 얘기한 아까 건축 설계 정보에 보면은 이 돌 디테일들 이거 엄청 많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갖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벽체에다가 앵글로 이렇게 구멍 뚫어 가지고 여기에 고정하고, 여기에 인제 요거 아까 요거 커튼홀에서 한 고대로 고런 방식대로 이렇게 홀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격을 조정하면서, 한 놈은 벽체에 들러붙어 있고 한 놈은 여기 인제 돌 붙이는 쪽은 인제 요게 약간 이격이 되게끔 요 구멍을 길게 뚫어 가지고 여기다가, 그게 벽체가 평활도가 아주 정밀하게 나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돌 붙이기에서 이 실을 딱 내려 보면은 이쪽에는 마감하는데 한 100 정도가 필요한데 이쪽에는 한 120 정도가 필요한 고런 경우가 생기기도 해, 골조에서 콘크리트 오차가 생기면은. 그래서 이격을 커버하기 위해서 구멍을 요렇게 길게 뚫어서 이렇게 촉을 꽂게 돼 있어. 요거는 이제 화강석 역시 그거 돌 붙이는 상세고, 이 루프 드레인 흔히 나오는 거, 이거는 목조 계단, 강박 무대, 그리고 실내 방수벽. 지하에 인제 지하 콘크리트 외벽이 있으면은 인제 여기에다가 공간을 띄우고 벽돌을 쌓고 내부 미장을 해서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방수를 하기는 하는데 방수가 깨져서 물이 새는 경우도 있고, 습기에 의해서 결로가 생겨 가지고 물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다 파이프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여기 배수로 해서 저쪽으로 가 가지고 끝에 가서 집 수정해서 펌핑해 가지고 밖으로 배출하는 요런 시스템인데 예. 요즘 여기 인제 이거 아니고 배수판을 많이 쓰죠, 요즘. 배수판. 이렇게 배수판 밑으로 물 빼 가지고 집 수정으로 가서 펌핑하는 걸로. 지하는 이 물과 습기가 굉장히 지금 문제야. 우리 설계해 보면은 항상 한다고 해도 늘 습하고 이 방도 뭐 지하잖아. 지하인데 왜 저 제습기를 하루 종일 24 시간 돌리고 있느냐. 지하는 어쩔 수 없애. 물은 안 새지만 습기가 있기 때문에 빼 줘야 돼. 그래서 항상 이 이 건조한 공기를 유지가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습하고 끈끈하고 냄새나고 곰팡이 막 이렇다고 지하 냄새가 나고. 왜냐하면 이게 지하 밑에가 이거 기계 주차기 때문에 바로 땅바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리하지. 그리고 옆에도 여기 계단실이니까 공간이니까 흙이 아니라고. 다만 저쪽이 인제 흙이지. 그 열면 그리고 여기도 흙이고 이쪽 창고 안쪽이. 그러니까 저런 흙에 접한 부위가 습하게 된다고. 이건 이제 아까 얘기한 익스펜션 조인트. 기존 부분 건물하고 신축되는 부분이 딱 만나는데 완전히 갖다 붙이면은 만일에 본 건물 기존 건물이 어떤 지진에 의해서 흔들림이 있다. 수평적으로 변이가 생긴다. 그러면은 증축되는 건물을 밀 거 아니야? 밀면은 그에 따라 가지고 얘는 안 움직이고 싶은데 옆에 본 건물이 기존 건물이 나를 밀어서 내가 흔들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뭐 금이 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인제 변이를 100 으로 봤네. 50 으로 봤네, 50. 50 으로 봤네. 50 만큼은 인제 이 원총질을 끼워 가지고 그런 변이의 충격을 흡수하도록 다 지금 똑같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이 익스펜션 조인트가 바닥에 조인트 되는 부분 여기 보면은 외벽에 되는 부분, 바닥에 되는 부분, 실내에 되는 부분, 실내 천장에 조인트가 되는 부분 다 달라. 그래서 요런 디테일들은 평소에 좀 봐 둬요. 응? 시사의 사탁? 그게 부동치마야. 한쪽은 집안이 받치는 힘이 단단한데 한쪽은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울은 거야. 뭐 있겠어 그거. 그다음에 정화조 상태도. 그다음에 이제 무대 강당 이게 뭐냐면은 무대 설비 장비 도면인데 이것도 인제 무대 설비 장치하는 놈들 이거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치면은 떠. 거기서 괜찮다 싶은 업체를 컨택을 해서 자료를 받으면 돼. 그럼 우리 기본 도면을 주면은 그쪽에서 그 기본 도면에 맞춰 가지고 무대 설비를 설계를 해 준다고. 그래서 뭐 블랙을 내려오는 거는 뭐 사이즈가 어떻고 뭐 또 조명은 어떻고 뭐 걔들이 설계를 해 줘요. 갖다 쓰면 돼. 우리가 근데 봐서 '아 이게 뭐구나.' 하는 거를 알 필요는 있지. 후반 교육을 근데 강당에 대강당에 이제 무대 상부에 설치되는 설비인데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은 뭐 태극기도 내려와야 되고 또 뭐 무슨 플랜카드도 내려와야 되고 뭐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걸기 위한 장치들이지. 아니 소방학교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애기들 견학 오고 이러면은 거기서 강의도 하고 뭐 한단 말이야. 거기서 수사님들이 한다고 그 옆에가 소방학교라니까. 구조도면은 다음 시간에 한 절반 정도 하든지 아니면 잠깐 하고 넘어가든지 구조 그때 가서 봅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